필러포비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버필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볼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이마도 이렇게 볼록 나와 있고, 사실 그런 얼굴이 되게 획일화돼 있고 과도하기만 하고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점점 이제 벗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얼굴에 좀 볼륨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필러를 맞아볼까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저보고 얼굴이 계란형이니까 맞으면 더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거 아니냐고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고 저는 제가 주제로 들고 왔거든요. 필러를 하기 전에 고민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가 꺼졌다 그랬는데 어디가 꺼진 것 같아요? 볼 쪽이 좀 패인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뒷볼 페인, 관자도 꺼지면서 이런 땅콩형 얼굴이 되기도 하고 이런 눈밑이 좀 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죠. 말 그대로 꺼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채울 때 꺼져 있으니까 필러를 써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꼭 맞지 않는 얼굴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뒷볼이 좀 꺼져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너는 계란형인 거니까 필러를 더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게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좀 동그란 편이잖아요. 뒷볼은 들어가 있지만 앞볼 쪽에는 볼륨이 되게 많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꺼졌다고 채우게 되면은 너무 동그란 녹스러운 얼굴이 좀 되겠죠. 단순히 꺼진 곳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필러는 그 부분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주변과의 조화를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필러형 얼굴 같은 게 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당연히 있죠. 단순히 얼굴 전체적으로 필러형 얼굴이다 아니다를 보는 게 아니라 부위로 세분화해서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그 세분화해서 보기 가장 좋은 부분이 눈밑 부분이거든요. 가끔 눈밑이 꺼졌어요 하면서 이제 채워달라고 하는 분들이 오는데 사실 채우는 게 꼭 안 어울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눈밑이 꺼져 있다고 해서 진짜 눈밑이 꺼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문제가 있진 않은지 한번 좀 보기는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지방이 이제 줄면서 좀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노화의 그런 경과인데 여기가 이제 꺼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채워야 될 필요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래쪽하고의 단차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팔자 쪽에 처진 지방이 별로 없는데 여기 눈 위에만 꺼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만 좀 채워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처진 볼륨이 너무 많은데 눈 위에까지 채워버리면 여기가 너무 볼륨이 과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아래쪽 볼륨을 먼저 줄여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되게 더 이상 눈밑을 안 채워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쪽으로 지방이 이제 좀 내려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여기에 과도하게 정말 지방만 쏙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당연히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보통 혼합되어서 있기는 한데 어떤 게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인과 치료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눈밑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인디언 밴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팔자주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눈물고랑이라든가 눈밑 지방이라든가 고려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어디가 꺼져 있다고 딱 채워야 된다 이렇게는 좀 생각은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러를 맞으면 안 되는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볼륨이 너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얼굴이 볼륨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붓기가 좀 더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흡수가 빠른 게 아닌데 근육 때문에 밀려서 볼륨감이 채워지게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좀 맞지 않으면은 좋은 부위다? 뭐 이런 글도 좀 봤었거든요. 팔자가 왜 생겼는가를 먼저 보기는 해야 돼요. 사실 팔자주름은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애기들도 갖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볼륨이 하강하고 그러면서 팔자가 더 눈에 띄어서 그런 거지 팔자를 없애자고 막 그렇게 필러를 뭐 너무 여기를 꽉 채우거나 하면은 되려 얼굴이 너무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팔자를 채울 때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주변 볼륨 때문에 생긴 경우 역시 일단은 볼륨을 좀 줄여주는 게 먼저겠죠. 두 번째는 골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잔주름이 생기거나 귀족 팔자 영역이라고 하죠. 쑥 하고 이제 꺼지는 현상이 가끔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만 쑥 꺼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채우고 난 다음에 과도하게 웃거나 그러다가 여기가 살짝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층을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깊은 곳을 채울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깊은 곳에는 약간 그 빈 곳처럼 좀 공간이 있어요. 그 영역을 이제 좀 채워주게 되는데 그 영역이 사람에 따라서 팔자
필러선 바깥쪽 걸쳐서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채웠다가 씩 웃거나 그러면 이제 주변부를 아주 약간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마치 꼭 필러가 좀 밀린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그래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특정 표정을 짓지는 않는지, 심지어 웃을 때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팔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웃을 때 약간 입꼬리 정도만 움직이는데 잇몸까지 쓰면서 약간 광대 웃음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헤이 하면서 웃거나 좀 과도하게 여기가 이제 밀려가면서 웃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톡스 시술까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얼굴의 형태, 얼굴의 움직임 패턴, 그리고 주변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살펴보면서 이 얼굴은 어떤 타입이고 단순히 필러로만 할지 아니면 필러를 한다고 하더라도 팔자에서 귀족 영역만 할지 아니면 이 잔주름 영역도 같이 커버를 해줄지 아니면은 볼륨을 쳐내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될지 보톡스까지 진행해야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리프팅 쪽에 있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원장님들이나 경험 많은 분들을 좀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할 수가 있죠. 필러를 하면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나요?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근데 또 용량을 많이 넣으면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필러포비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버필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남 필러 하면은 딱 나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볼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이마도 이렇게 볼록 나와 있고 한때 사실 길거리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필러 했으니까 많이 채우고 많이 들어갔으니까 예뻐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런 얼굴이 되게 획일화돼 있고 과도하기만 하고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점점 이제 벗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드라마틱하게 주려면은 사실 그거는 용량만 얼마든지 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적은 용량으로 자연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게 더 어렵기는 해요. 피부도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껍고 이러잖아요. 그냥 마냥 주사를 놓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시술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필러를 주입한다고 했을 때 특정 부분을 주입을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이 부분을 교정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층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단순하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입가예요. 입가가 너무 얇아지고 잔주름이 좀 심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스킨 부스터나 아니면 약간 점성이 있는 좀 라이트한 필러를 좀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좋고요. 팔자 위쪽에 지방은 별로 없는데 여기 위에가 더 쑥 꺼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볼륨만 채우면 되기는 하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마른 분들이죠.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은 좀 잘 채워주면 예쁘게 동안 얼굴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필러를 대신하고 이렇게 병원을 찾거나 할 때 되게 좋은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상담할 때 고민 부위 얘기했을 때 옳았구나 하고서 이 부위 하세요, 아 오케이 하고서 넘어가는 병원은 저는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꼭 무슨 상담실장님만 있는 병원은 꼭 까는 것 같은데 상담실장님들도 되게 그걸 잘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상담실장님이 되게 교육을 좀 잘 해놓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눈밑 필러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시술만 하고 나간다? 그런 병원은 저는 다시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필러를 가장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이 영역을 너무 애정하다 보니까 말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거 지금 어떻게 편집하실지 모르겠어요. 필러에 대한 거는 사실 겁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자연스러운 거를 원해요 라고 하면서 땡록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만큼 제일 안전한 거는 없어요. 히알루론산 필러 특히 요즘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제품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글로벌하게 사실 필러 사용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얼굴은 되게 다양하고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필러를 사용하는 의사를 만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 좀 많이 탐색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가 뭐 잘한대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충분히 진료와 상담을 항상 받아보시고 시술을 받아보기를 꼭 추천을 드려요. 잔소리 같은데 오늘 필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거나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닌가요? 싶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